62세 정숙 씨는 재혼한 지 정확히 2년 3개월 20일 만에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남겨진 침대에 누웠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느낀 감정이 있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잃었다. 이 절망감입니다. 여러분은 아세요? 나이가 60, 70이 되면 연애는 예쁜 것도 두근거리는 것도 아니라 존재 자체가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사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에 답할 거예요. 그럼 정말로 어떻게 해야 오래가는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3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한 명은 연애를 정말 잘하는 여자, 한 명은 연애를 실패해서 상처받은 여자, 그리고 한 명은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는 여자.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당신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혹은 당신 자신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따뜻한 조명 속 중년 여성의 얼굴,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합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할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거든요. 정숙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8년을 혼자였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친구들은 자기 가족 돌보느라 바빴고 그래서 매일 같은 집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재혼 앱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래전에 느꼈던 그런 설렘이.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맞춰줬어요. 휴일, 그분이 원하는 날에 만났어요. 취미, 제 것들을 다 뒀어요. 친구들, 만나는 횟수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자막 외로움은 판단력을 빼앗는다.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의 다른 모습을 봤어요. 술을 마신 밤이었습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그날 밤 그분이 집에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3시가 되도록 연락도 없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느껴진 감정이 있었어요. 아, 이 사람 나한테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휴대폰 화면을 들었다 놓는 손. 새벽 4시 그는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가 물었어요. 어디 있었어? 연락은 왜 안 했어?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있었어. 왜 그게 문제야? 정숙 씨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시에 느껴진 게 있었습니다. 아, 이건 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느낌을 말로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숙 씨가 직접 말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이 말 했다가 혼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진짜 헤어지자고 하면? 이런 공포감이었어요. 혼자 되는 게 싫어서, 이 사람을 놓치는 게 싫어서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1년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정숙 씨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에 보인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 작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적어졌고 웃음도 줄어들었고 친구들한테는 요즘 바빠라고만 했고 심지어 제 의견도 잃어버렸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래, 넌 맞아라고만 대답했어요.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화면에 정숙 씨의 눈이 점점 희미해지는 표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침대에 누워도 숨이 얕아지는 느낌. 아침에 깨어도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는 느낌. 가슴에 돌 같은 게 누르고 있는 느낌. 정숙 씨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우울증의 신호였다는 걸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남편은 여전히 술 마시고 연락이 끊겼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여전히 정숙 씨는 그걸 받아주고 있었어요. 정숙 씨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입니다. 제 2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데 그 깨달음이 들었을 때 이미 제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었어요. 남편을 보면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픔도 없었고 그저 피로만 남아 있었어요. 2년 3개월 20일 정숙 씨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가장 아티건 그때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왜 가? 넌 뭐가 문제야? 침묵이 흐릅니다. 정숙 씨는 대답했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계속 외면했어요. 연애를 잘하는 여자, 밝은 카페,
활기 있는 표정의 다른 여자. 그런데 이상한 거 아세요? 같은 재혼앱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 중에 5년, 8년, 10년을 한 사람과 오래가는 여자들, 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여자들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만난 미니 씨, 58세가 그 답을 보여줍니다. 미니 씨의 등장,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목소리. 처음에 저도 똑같았어요. 남편을 잃고 8년을 혼자였고 외로웠고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처음 3개월은 저도 모든 걸 맞춰줬어요. 휴일마다 나갔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줄였고 제 취미도 접었어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근데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불안감이 들었어요. 내가 이러면 뭔가 잘못되겠다. 가슴이 철렁하면서 드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나는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다. 미니 씨가 친구들과 웃으며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 그날부터 미니 씨는 달라졌어요. 동창회 당당하게 간다고 말했어요. 미술 수업 계속 다닌다고 했어요. 친구들 만남 일주일에 2번은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널 만나는 건 좋아하지만 그게 내 전부는 아니야. 미니 씨의 표정이 맑습니다. 신기한 게요. 그 말 이후로 남편이 더 저한테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저는 더 이상 필사적인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나는 자기 인생을 사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게 남편한테는 매력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남편 없이도 잘 산다는 걸 보여줄 때 남편은 더 날 잃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건 웃기는 역설이지만 진짜 오래가는 연애는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여자의 태도에서 나와요. 미니 씨의 또 다른 모습. 하지만 미니 씨가 진짜 연애를 잘한다고 느껴진 건 다른 순간이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말했어요. 넌 왜 나한테 그렇게 쌀쌀해? 다른 여자들은 내가 뭐 해도 다 받아주는데. 정숙 씨라면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화난 건가? 하지만 미니 씨는 달랐어요. 미니 씨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전 이렇게 대답했어요. 넌 나랑 연애하는 거지. 나한테 매달려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내 인생을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리고 넌 그런 여자한테서 도망치고 싶을 거야. 나는 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게 싫으면 떠나도 돼. 근데 넌 왜 아직도 여기에 있니?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은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내가 넌 이래서 좋아해. 미니 씨의 핵심 조언. 저는 이제 알아요. 연애를 잘하는 여자들이 뭐가 다른지. 그건 예쁜 얼굴도 젊은 나이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려면 처음부터 기준을 낮춰서 시작하면 안 돼요. 혼자라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처음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나는 이미 낮은 기준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외로움을 참을 수 있을 때, 혼자여도 괜찮을 때, 그때 만나는 연애가 오래가요. 왜냐하면 그건 채우는 연애가 아니라 선택하는 연애이거든요. 현명함으로 살아가는 여자, 따뜻한 불빛 아래 3번째 여자, 그리고 우리가 만난 마지막 여자는 정연 씨, 65세. 지금도 연애 중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연애하면서 배우고 있는 여자예요. 정연 씨는 3년 전 다시 사랑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연 씨의 남편은 정말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정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합니다. 처음 6개월간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6개월 후부터 남편이 자기 전 아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 여자는 내 말을 다 들었어. 그 여자는 날 이렇게 챙겨줬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불편했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좀 당연한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신호였어요. 빨간 신호. 정연 씨가 말합니다.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저는 그때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걸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난 널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어. 근데 나는 전 아내와의 비교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아.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헤어져야겠어. 왜냐하면 나는 이 나이에 상처받으면서까지 연애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자 남편이 깨달았대요. 자기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이후로는 그런 말이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남편도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정연 씨의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그걸 보면서 느껴요. 말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구하는 거라는 걸. 내가 목말하고 참기만 하면 상대는 아,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면서 더 깊어져요. 근데 내가 말하면 아, 이 사람은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상대도 달라져요. 세 여자가 모여 앉아 있는 모습, 정숙 씨, 미니 씨, 정연 씨, 이 세 명의 여자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이거예요. 나이 60, 70의 연애는 게임이 아니라 생존이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지켜야 할 4가지.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손 놓지 마세요.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유지하고 자신의 시간을 챙기세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두 번째, 빨간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술 먹고 사라지는 남자, 작은 말에 화내는 남자, 당신의 경계를 자꾸 넘는 남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는 거짓말입니다. 나이 60, 70의 패턴은 거의 안 바뀝니다. 세 번째,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건 난 불편해. 이 선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들은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말입니다. 네 번째, 외로움을 먼저 달래세요. 혼자인 게 두렵다고 해서 아무나 선택하면 안 돼요. 외로움을 혼자서도 버틸 수 있을 때 그때 만나는 사람이 진짜 선택이에요. 마지막 메시지. 따뜻하지만 진지한 표정. 당신이 지금 혼자라면 그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당신의 존엄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을 잃지 않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관계 속에 있는데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변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말하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표정을 밝게 하고 카메라를 직시. 이 영상이 당신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게 우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돼요.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매주 이렇게 연애, 결혼, 인생에 대한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채널입니다. 약간의 미소,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